자, 그러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행정소송과 심판과의 관계. 틀린 거 뭐라 그랬죠? 1번은 뭐야? 1번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면 뭘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때 주장해야 되는 거야?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안 돼. 솔직히 그때 재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려면 재결에 있는 위법을 주장해야지. 응? 위법 사유는 원처분의 위법 주장. 취소는 재결을 취소해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1번은 끝에 없다. 맞아요. 2번 틀렸죠? 2번 아까 공부했지. 전심 절차가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거 소송 들어가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새로이 주장하는 거 고려해서 재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심 절차,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 소송 절차에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 거칠 필요는 없어요. 거쳐야 된다 그래서 X입니다. 별도의 전심 절차 다시 안 거쳐도 돼요. 1번은 2번 아니다. 3번은 뭐야? 자, 두 번째 줄 중간까지 경우 애도까지는 뭐야? 법에서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지만 소송 제기하도록 허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도 예외가 있다. 그지? 어떤 예외냐? 처분이 집행되거나 절차에 속한 것을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분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은 제기에 못해 행정라운으로 재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셋째 줄 행정심판은 제기해 못해 한정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4번은 똑같은 얘기. 두 번째 줄까지는 행정심판 필수로 먼저 거치게 돼 있어도 이미 동종의 사건에 대해서 기각하는 재결이 나왔다면 아예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응? 각각의 예외 사유 중 하나씩 들어서 있습니다. 1번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문제 2번은 소송, 상고소송 요건 틀린 거. 이건 뭐 쉬운 거였죠. 앞에 거 공부한 사람은 자 부관 나왔죠. 행정의 부관 중에 주제내기하고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형사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부담만이고 나머지 조건, 기한 뭐 이런 것들은 주제내기하고 같이 합쳐 소송이 나올 수 있지 분리해서 소송할 수는 없죠. 그러면 끝에 가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돼요. 그죠? 부담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쉬운 거였습니다. 1번. 요거는 이제 새로 공부하는 사람은 모를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뭐 당연하죠. 시기소송에 대해서는 처분 등이야.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등이 곧 재결을 결정하는 거예요. 3번.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자, 침해적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침해적 처분은 그런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효과를 준 건 앞서 행해진 침해적 처분일 뿐이고 뒤에 행해진 건 앞서 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한 거야. 그거는 새로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하는 건 없는 거야. 즉 앞서 한 침해적 처분만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되는 거고 3번은 이 행정소송법 12조의 법률상이 이게 바로 원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법률상이란 뭐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개인적 이익을 가리키는 거지. 예? 간접적인 이익, 사실상의 이익, 경제적 이해관계 이 정도는 또 모든 국민들에게 다 혜택이 들어가는 공익 이런 거는 그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 인정하는 법률상에 포함이 안 된다. 맞고 4번은 오늘 배운 거 안날은 어떤 날이야? 응?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가리킨다 그랬지. 이때 보통 어느 때 현실적으로 알아? 상대방 주소지에 공문서가 도달이 되면 본인이 받았다고 일단 추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안날로 추정해 줄 수 있다. 그지?
그럼 여기서 추정은 뭐야?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본인 주소지에 전달이 됐는데 본인은 그때 몰랐다.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몰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걸 증명을 하면 이제 추정한 게 깨져서 본인 주장이 안시점이 그때로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증명을 못하면 그때 도달된 날, 그 주소지에 도달된 날 안날로 간주되고 그날부터 90일이 지났다 그러면 소송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면 추정 맞습니다.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때 반증이 없는 한, 그걸 반대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런 뜻이죠. 맞는 말이 됐어요.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문제 3번은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1번은 안 배웠다 쳐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라는 게 인정 안 된다. 어떤 것 같아요? 사정 판결은 이 처분이 무효지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안 하고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이거든. 그 위법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이 사정 판결이에요. 근데 어떤 처분이 법원이 심사한 결과 무효로 나오는 거야. 무효로 나오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도 안 한 거고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킬 효력조차 생기지도 않은 거야. 근데 어떻게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제 그 숨어있는 뜻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이거 무효다 주장했어. 법원이 맞다.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서 무효다라는 거 인정했다면 무효라고 확인만 판정해야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판결, 사정 판결 못 내려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을 못 내린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이건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거예요. 1번 맞아요. 2번은 옳은 거라 생각. 1번이에요. 1번. 응? 그럼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오늘 배운 거네. 제소기간 어때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적용 안 되죠? 무효등 확인 소송하는 데 기간 제한 없어. 근데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기간 적용 받아요. 그러니까 적용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응? X. 그다음에 3번은요. 이건 또 나중에 온 건데. 부작위가 행정청이 신청받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냐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시점. 응? 정확히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인데 그래서 여기 처분시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처분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판단한다? 말이 안 돼. 성립조차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만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도 국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어느 때라고?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 가로치고 정확히는 변론 종결시. 응?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은요.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소송법 정의 어떻게 돼요? 틀렸다는 얘기야. 어디가 틀렸을까요? 응? 문제 3번에 4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응? 아니 두 번째 틀려. 그냥 처분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 그럼 그거는 처분을 안 하겠다는 의사 통지는 이거는 뭐야? 거부야. 거부 처분하는 거지. 그거는 이런 안 하겠다는 의사 통지도 없고 해주겠다는 통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이야. 그죠?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 끝에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통지하는 것. 이거 X. 통지하면 이면 거부 처분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공부했죠?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 응? 다른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기억나죠? 따라서 보충성 요구된다. X. 자, 그래서 1번이었고요. 문제 4번은요. 자, 제소기간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1번. 취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어떻습니까? 이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취소기간이 안날로부터 90일은 불변기간.
있은 날로부터 1년은 유효기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내면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좀 애매해. 그런데 다른 게 더 틀린 게 있어요. 더 확실하게 틀린 게 있어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틀린 거를 답으로 골라야 돼요. 응? 그러면 2번 어때? 법원은 소송기간을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확정하거나 마음대로 단축할 수는 없지만 주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거기다 기간을 좀 더 붙여주면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읽었어, 그죠? 응? 2번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번 맞고요. 3번은요? 3번보다 4번 확실하죠? 4번 어떤 것 같아? 우선 무슨 소송이야?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지?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할 때는 기간 제한을 받고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기한 제한 없죠? 그럼 부작위법 확인 소송 첫째 줄 행정심판된 전심 절차를 거쳤대. 거쳤다면 뭐가 와야 돼?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죠? 확실히 틀렸어요. 응? 부작위법 확인 심판, 행정심판 전심 절차를 거쳤다 하면 기간을 제한을 받는다가 와야 돼요. 확실히 4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요. 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줘서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면 그러면 소송기간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따진다. 응? 할래. 그래서 맞습니다. 4번입니다. 문제 5번은 행정심판과 행정부의 관계입니다. 1번 맞나요? 자, 선생님, 처분의 집행 절차에 속해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정심판 제기 안 하고 소송해도 돼요. 행정심판 제기는 해놓을 때 재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돼요. 물론 앞에 출발점이 있듯이 법에는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도 예외.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 제기는 해놓되 두 번째 판정, 재결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죠. 맞아요. 이 경우도 제기는 해야 된다. 맞죠? 응? 1번 맞고 2번은 자 2번 맞아요? 틀려요? 응? 자 여기서 익숙한 단어 가운데 뭐예요?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구하는 의미 취소송명인데 그 오늘 배웠잖아. 이 상대방은 사실은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소송은 취소송을 내놓고 무효를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청구한 거야. 우리 대법원 이 소송을 받아주는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 너 취소 소송으로 제기했으니까 취소송 요건 갖춰야만 한다 이거야. 취소송 요건이 뭐야? 소송 기간 지켜야 되는 거야.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으면 거쳐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쳐야 되죠. 거치게 돼 있으면. 그죠? X죠. 제소 기간도 지켜야 되고 전심 절차 거치게 돼 있으면 거쳐야 됩니다. 응? 따라서 2번 잘못됐어요. 3번은요. 자, 필요적 행정심판 전 취지가 적용되는 법에서 소송하려면 행정심판 먼저 거쳐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소송했는지 그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이건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니까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는 당사자 주장하고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는 사항이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필요적 행정심판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 먼저 거치도록 돼 있어. 그거 행정심판 재결 거쳤는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줘 법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기다립니다. 응?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 사실심 변론 종결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문제 6번은 취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요건, 소송 요건 틀린 거. 1번 이제 알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 내려달라. 그럼 취소송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안날의 의미. 소송기간 따질 때 안날은 어느 날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죠. 반대로 되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한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날. 처분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날. 그 내용까지 알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뭐 세금 부과 조치가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답입니다. 그다음에 3번 질문 어때요?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다. 그죠? 여기 뭐 나왔어요? 앞서 무슨 영업정지 처분 한번 받았다는 게 전력으로 남아서 또 위반하면 2회, 3회 위반하면 더 가중적 제재로 하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놓은 게 행정규칙에서 정해놨던 대통령령 법률에서 정해놨던 그런 거 법 어디서 정해놓은 건 안 따지고 가중 제재하도록 돼 있다면 그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맞죠? 밑에 가서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시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우리가 소송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원고, 피고, 제소기간, 소송 대상인 갖고 소송해야 되고 그지? 등등. 소송 요건의 하나 맞아요. 소송 요건은 모든 재판 단계에서 다 구비돼 있어야 돼요. 사실시까지만 구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요건이 구비돼야 대법원이 재판하지. 요건 구비가 안 되면 언제든 각하해요. 따라서 소송 요건 그러면 사실심은 물론 상고심 대법원 단계에도 충족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 3 그러면 2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옳은 거 또 나왔다. 소송 요건 갖췄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야만 자기는 소송 요건 다 구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거 구해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한다는 거지. 2번은 자 무효 확인 소송 보충적으로만 허용돼? 보충성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틀렸잖아. 에?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 2번은 무효 확인 소송 쓸데없어. 무효 확인 소송 보충적으로 제기되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보충성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따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에? 3번은요.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 신청이 있어야지. 신청이 없는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는 거 있을 수 없어. 그죠? 근데 신청이 없어도 부작위가 성립될 수 있어요? X지? 신청이 있어야만 되지? X고 4번은요. 자, 요거는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항고소송 얘기. 항고소송은 피고가 누구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요것만 특이해. 그 이외의 소송은 다 권리 의무를 갖는 자끼리 원고 피고가 될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국민 개인 등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도 당사소송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갖는 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하는 행정청이다. 아닙니다. 처분청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은 국가나 지자체 등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간단히 그 정도로 하세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라 그래요. 그래서 당사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이고 이 뒤에 거를 남기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한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소송은 항고소송. 그러니까 당사소송 자리에 항고소송을 집어넣으면 뒤에는 또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은요. 소송 요건 또 물어봤네요. 옳은 거 1번. 자, 1번은 언제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죠? 법에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지? 그럼 여기서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란 재결을 한 판정기관 자체의 권한, 주체의 위법이 있는 경우.
또 내용의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경우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랬지. 그렇다면 1번 어때?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응? 2번은요. 자,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하는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되려면 뭐야?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신청권은 첫째 줄 끝쪽에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신청권, 법규상의 신청권뿐만 아니라 법에는 규정 없어도 조리상으로도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 X입니다. 법규상의 신청권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X죠. 2번 틀렸고요. 그래서 이건 1번이 답이네.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응? 자, 첫째 줄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 키워드죠. 자, 일단 크게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영향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어떻게 되죠? 그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거로 인정돼서 소송할 자격 인정돼요. 원고적격. 근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원칙 법에 의해 환경상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거로 봐서 소송할 자격 원고적격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본인들이 뭐 하면 자기들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환경상을 침해받는 걸 입증하면 소송자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그 다음에 첫째 끝에 뭐야? 입증하면 소송자가 인정돼요.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입증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틀린 말이겠지.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입증하면. 예, 그 다음에 4번 질문은요. 처분이 있다는 걸 알고 90일이 이미 지났대. 그러면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도 선고할 수 없고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0일 지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못해. 물론 무효 확인해달라는 건 다 가능하지만 그건 기간 부여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90일이 지났대. 그런데 처분이 있은 지 1년은 안 지났대. 근데 둘 중에 뭐라도 하나 먼저 지나면 끝난 거야. 소송 제기 못해. 그러면 소송 제기할 수 없죠. 먼저 하나라도 지나면.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 9번은요. 가구제. 오늘 배웠지? 가구제 다른 말로 임시구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임시구제도로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두 가지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그지? 자, 그렇다면 옳은 거 고르래. 1번.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가구제에서 임시처분을 규정 없어요. 규정 없어도 인정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야. X죠. 1번. 규정 없습니다. 임시처분.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규정도 없고 판례를 인정 안 합니다. 2번은요.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송 제기하면 소송 대상의 행정처분 효력이나 집행 정지된다는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죠. X. 집행 정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X. 3번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은 원고로부터 당사자로부터 신청받아서도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고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집행정 결정은 신청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소송 변경하는 것만 소의 변경만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3번이 옳아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4번 어디가 틀렸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소송 당사자도 그 법원의 정지 결정에 따라야 되고 관계 행정청도 따라야 되고 소송 결과 이해관계에 대해 3자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행정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야 돼요. 관계 행정청도. 응? 발생하는데 안 한다 그랬죠? X가 됐습니다. 자, 3번이 정답. 10번은요. 역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그러지? 같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가구제제도, 임시구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모두 집행정지시켜주기 위한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렸죠. 여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단어를 쓴 거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요건이고 행정심판법은 그 자리에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중대한 손해라고 하고 있어요. 행정심판법은.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따라서 1번 X예요. 1번 답이에요. 10번 1번. 2번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피소송 같은 처분에 대한 소송 같은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되어 진행 중일 걸 요건으로 합니다. 응? 3번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린 건 언제까지 정지 결정이 유지되죠? 법원이 언제까지 정지한다 결정 내리면 그때까지 정지되는 거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루치는 판결시까지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응? 문제 없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 4번. 5번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정지 결정에 승복 못해갖고 상급법원에 항고를 했어. 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만 다시 결정해달라.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도 어떻게 돼요? 이미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그걸 정지시키는 의혹은 없다. 응? 이미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의혹은 없다. 이거 아까 교재에 있었는데 우리 안 읽었나 보다. 응? 교재에 있었는데. 자,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은 집행정지 옳은 거 1번 맞고 6번 틀렸죠? 거부 처분은 정지해줘봐야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결과만 될 뿐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임시로 될 뿐 아무것도 임시로 구제되는 얘기 없다. 집행정지, 효력정지 허용 안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거부 처분 집행정지 허용 안 됩니다. 2번이 답이에요. 아니 옳은 거 올랐지?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2번 X 허용 안 되고 3번은요. 가처분 행정소송에서는 인정 안 된다. 집행정지 결정 물론 판결은 아니야.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소송 당사자인 원고, 피고인, 행정청, 관계행정청, 소송 결과 이건 이용은 3자까지 다 따라야 되죠. 왜 인정 안 돼? 구속력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 12번은 가구제재도 많이 냈네. 임시구제제도, 가구제재도 틀린 거. 1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에도 처분의 효력 이런 거 멈추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맞아요. 집행 부정지 원칙 적용받아요. 2번은요. 자, 2번에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어? 가처분. 행정소송은 가처분 안 되니까 항고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 내려줄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눈에 띄는 단어 필요 없어. 가처분 안 된다 항고소송에서. 응? 2번이 답이죠. 집행정지라는 말이 없으면 맞아요. 응? 처분에 대해서 X. 그 다음에 3번은요. 네. 첫째 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결론은 뭐야? 효력정지 해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맞죠? 4번은요. 효력정지가 제일 강력한 거다. 그보다 약한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절차를 정지시키면 회복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발생할 수 있다면 효력정지 결정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은요. 옳은 거. 자, 1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데 입증 책임 묻는 거예요. 재판의 소송에서 대원칙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자기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응? 그러면 첫째 줄에 뭐 했어요? 나한테 행한 어떤 영업정지 처분 이거 무효야. 그러니까 무효로 판결해줘 하고 소송해. 원고가 국민이. 그럼 먼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뭘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 원고 측이 자기한테 행정기관에 행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1번 어때요? 피고인 행정청이 무효가 아니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 이거 없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줄. 피고 행정청이부터 끝에까지 틀린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응? 원고가 뭘 입증해야 돼?
자기한테 행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하자가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응? 그 우선적으로 먼저 무효임을 주장한 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먼저 해야 돼.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 판사를 설득할 정도 입증이 되면 그 반대로 아니다라는 거 이제 행정처이 반박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는 결과는 먼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응? 1번이 X, 2번은요. 오늘 배운 거 2번 틀렸지? 두째 줄에 뭐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되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 속에는 X. 3번은요. 3번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응? 3번 O야 X야? 아는 사람. 오? 응. 어떤 의미로 오? 어떤 의미? 자, 어떤 여기 세금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해. 근데 이거 행정소송으로 무효임을 확인받지 않고 다른 방법, 민사소송으로 나한테 세금 한 건 무효고, 그러니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가 냈고, 그러므로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세금부가 무효임을 주장해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 민사소송 재판하는 법원이 세금부 아저씨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바로 반환하라 판결까지 다 내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무효라는 걸 민사소송으로 인정받고 반환까지 다 받는 아주 좋은 구제 방법이 있어. 근데 그런 구제 방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금부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효인 세금 부과인데 세금 냈어. 이거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즉 민사소송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서 무효라고 인정받아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해도 그거하고는 별개로 세금부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야. 맞는 거야. 3번.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번 이게 옳은 거야. 4번은 어디가 틀렸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인데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제기한다 그러잖아. 그럼 재결 나왔으니까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되는 기간 제한을 받죠?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X예요. 자, 그다음에 14번은요. 소송 제기 요건 틀린 거. 야, 이건 지문이 길어. 자, 1번.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훈장 수혜를 취소하는 거야. 응? 훈장 수혜 취소. 엊그제 신문 기사 하나 나왔어. 저기 뭐야? 동아일보 회장 김성수라는 사람이야. 김성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하여튼 훈장 받았어. 근데 어떻게 했어? 취소했어.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했어. 훈장 수혜도. 왜? 과거에 친일의 행정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과거에 뭐 일제시대에 비행기 만들려고 돈 내고, 응? 그다음에 또 학도병 가라고 막, 응? 학생들 막 학도병으로 가라고 막 연설하고 막 이런 게 다 발견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그쪽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갖고 물론 김성수라는 그분이 동아일보 일제시대 뭐 약간 초창기에 그 애국적인 신문이었잖아. 나중에 좀 변질이 됐지만 동아일보 인수해서 운영했고 그 다음에 해방까지 계속 동아일보 운영했고 고려대학교를 인수해서 고려대학교 설립자로서 또 호는 인촌이라고 하지. 인촌 김성수.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자기 그 김성수 그 회장에 대해서 훈장 수했던 거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위법 없다 판결 났어요. 응?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 뭐야? 여러분 다 아는 거야. 훈장 수여하는 이런 처분 또 수했던 훈장을 취소하는 훈장 수여한 걸 취소하는 처분 다 누가 하는 거야? 대통령이. 그럼 처분청은 대통령. 근데 유족들에게 그 통보는 누가 해줬어? 국가보훈처장이. 그럼 여러분 봐. 처분청하고 통지한 행정기관이 달라.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된다고?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국가보훈처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은 중간에 전달만 해준 거야. 처분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한 행정청은 대통령이야. 그 대통령을 피고로 소송해야 됩니다. 응? 따라서 1번의 끝에 맨 끝에만 고치면 되는 거야. 뭐야?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X. 답 1번이야. 1번. 1번. 이거 뭐야 이게? 14번. 1번. 그럼 2번은 뭐 물어본 거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때는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 여기 제목이야. 자, 요거는 뭐냐? 그 앞에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맺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국가하고 어떤 기업하고 기업체하고 계약 맺었는데 이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야. 사법상 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어? 계약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보증금 받아놨던 거 국가가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국고기속조치야. 보증금 받아놨던 거. 그치? 그거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상의 조치다. 따라서 이 국가가 보증금 안 돌려주고 가져가 버린 거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건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게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이게 뭐야? 맞아. 공권력 행사인 처분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법상의 조치이고 이거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2번 맞고 3번은 오늘 배운 거다. 그죠? 두 개 단어. 고시나 또는 공고, 응? 고시 또는 공고 방식으로 처분했는데 누굴 대상으로 했대? 불특정 다수인.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안날은 다 달라져서 복잡해져, 그죠? 이거는 획일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개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언제 알았냐 따지지 말고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하기로 한 날 다 알았다고 간주하고 그날부터 90일 수능기간 따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안날 언제야? 현지와 알았는지 상관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맞습니다. 그날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 맞죠? 4번은요. 이것도 다 공부한 거지. 첫째 줄. 한국방송 KBS 사장 대통령이 잘랐어. 해임 처분, 그지? 그래서 잘린 KBS 사장이 억울해. 대통령의 해임 처분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 냈어. 행정소송. 그런데 소송 도중에 어떻게 됐대? KBS 사장 임기가 다 끝났대. 완료됐대. 그럼 소송에서 이겨서 승소 판결을 내려줘도 이 사람 어떻게 돼? KBS 사장으로 원상복귀할 수는 없어요. 응?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승소 판결 내려주면 어떻게 돼? 임기 만료될 때까지 해임될 때부터 임기 만료될 때까지 못 받았던 월급 받을 수 있게 되는 분수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 재판을 계속해서 판결을 내려줄 실익이 있다는 거야, 그지? 소외이익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15번은 자, 질문도 이렇게 물어봤지? 이거 뭘 물어본 걸까? 행정심판 필수로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뭐야? 아예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그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거. 응? 그럼 뭐야 이거? 제1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어때? 동종사건에 대해서 이미 행정심판에 기각제기로 있으면 아예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2번은요. 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 처분 중에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기각제기로 나왔다면 다른 관계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소송 대상이었던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러면 앞선 원래 소송의 대상인 처분 첫째 줄에 있는 소송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기 앞서 행정심판 거쳤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행정청이 처분을 바꿔버렸다고 해서 그에 대해 또 행정심판 또 거칠 필요는 없다. 1, 2, 3번이 맞고요.
4번은 뭐야? 이거는 행정심판 자체를 거칠 필요가,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제기는 해놓되 판정,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그죠? 응? 이거는 행정심판은 제기해놓되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 우리 교재에서 보면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응? 여기 동그라미 1, 2, 3번은 아래쪽에 있는 거 4가지 중에 3개 있고. 그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겠어요. 자, 16번은 소송기간, 제소기간 옳은 거 1번 어때? 소송 제기하는 취지,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서 종전의 소송이 취하되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변경 결정이 되었다면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변경, 정확히는 소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야. 요거는 소종류 변경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 아까 얘기했지만 소송 종류를 바꾸는 것은 종전의 소송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 그지? 요거는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 변경할 때는 청구 취지 변경에 따른 소변경은 소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한다. 그래서 첫째 단어 청구 취지 변경, 그러면 두 번째 줄 소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옳은 거니까 1번이 답이고, 그러면 2번은 어디가 틀렸다는 얘기야. 어디가 틀렸어요? 자, 많이 생략되지만 아까 공부했지. 먼저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했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행정청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후속 처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소송할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 틀린 이유가 왜 그래? 응? 여기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 통지받은 날 이때부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재결청으로부터 아니라 원 처분청, 그러니까 원래 행정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 통지에 따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취지에 따라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응? 그러니까 순서상 재조사 결정이 먼저 있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을 내보낼 거라면 그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소송 기간을 따져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2번 X. 3번은요. 자, 첫째 줄. 처분의 불가증력 발생. 불가증력 발생이 제일 중요한 단어지. 그럼 뭐야, 이 사람? 행정심판 청구도 못하고 취소 심판도 청구 못하고 취소다는 행정소도 못하게 된 거야. 근데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청구할 때 잘못 알려줬어. 알려줘서 이 사람 행정심판 청구 들어갔어. 당연히 각하시켰어. 기간 지났다. 그럼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로 봐줘?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소송기간 따질 때 재결서 받은 날부터 따지나? 아닙니다. 언제부터 따져? 그렇지. 원래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따지는 겁니다. 응? 원래 처분이 있은 걸 그때를 더 안 알았다면 90일 그때부터 원래의 처분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응?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자, 모르는 말 나와. 근데 중요한 눈에 띄는 단어 뭐 있어? 감액. 줄여줬다는 거잖아. 그런데 감액 시켜줬는데도 남아있는 게 지금 이것도 많아 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송 대상은 뭐야? 줄여주고 남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응? 그죠? 따라서 소송 대상은 두 번째 감액되고도 남아있는 그 부분 그게 소송 대상이고, 그지? 그 소송 기간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아? 당초 처분이 행해진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초 처분. 응? 여기서 셋째 줄 감액 처분이 행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셋째 줄에 감액 처분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야 돼? 당초 처분. 생각을 해봐. 우리 상식적으로 그 밑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면 되겠다. 응? 4번 여기 16번에 4번 질문하고 18번 문제하고 같은 거야. 응? 그때 설명하면 되겠어. 자, 그리고 17번은
두 번째 줄에 뭐야? 첫째 줄에 행정심판은 제기, 즉 청구를 해야 되지만 판정 나오는 것까지, 재결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뭐야 이거? 3번이죠. 3번. 응? 이거 빨리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럴 때, 그지? 행정심판은 제기해놨는데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 판정하는 거야? 언제 판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 재결 안 거치고 소송 가도 된단 말이야. 3번이 답이야. 응? 그거는 집행정지 얘기할 때고요. 중대한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그는 각각의 집행정지 요건으로 심판부가 승소에 자기 정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응? 3번이 답입니다. 자, 18번은 뭐가 답이에요? 우선 두 가지를 물어봤네. 첫째 줄에 내부임 물어봤어요. 내부임하면 이거 피고 여러분들 공부했지? 응? 우선 오른쪽에 봐봐. 니은번에 좀 위치가 이렇게 됐지만 X를 피고로 해야 되냐 Y를 피고로 해야 되냐 이것만 먼저 결정하면 답은 50%예요. 확률이. 그죠? 그러면 내부임 나왔어요. 그럼 내부임만 버렸어요. 내부임은 원래 누구 명의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하급기관이 상급기관, 위임한 상급기관 이름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상급기관을 피고로 소송하는 게 피고가 되는 거고. 근데 잘못해가지고 하급기관이 지 명의로, 지 이름으로 내보내면 지 하급기관, 명의자인 하급기관을 피고로 하는 게 이거 배웠지?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내부임 나왔는데 하급기관 Y가 첫째 줄 지 이름으로 했대. 자기 명의로. 그렇지? 하급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내보냈대요. 그럼 명의자인 Y를 피고로 소송해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1번부터 4번 중에 X는 답이 안 돼요. 니은에 있는 거. Y가 들어있는 2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치? 피고를 먼저 결정하자면 내부임, 그 다음에 하급기관인 Y 명의로 이게 이제 피고를 결정하는 요소죠. 응? Y를 골랐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2천만 원 부가처분 1월 17일 날, 그죠? 1월 10일 날 2천만 원 부가처분. 이게 당초처분 행위된 날짜예요, 그죠? 그런데 2월 3일 날 행정청이 알아서 1,000만 원으로 줄여줬대. 응? 1,000만 원 값을 줄여준 것도 1,000만 원, 남아 있는 것도 1,000만 원이네, 그죠? 이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송할 적이어도 소송의 대상은 뭐야? 줄이고 남은 처분이죠. 여기는 뭐 당연히 1,000만 원 남아 있는 거니까, 그지? 1,000만 원 부가처분 이거 갖고 소송해야 되죠. 근데 이 1,000만 원 부가처분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초 처분이 행해졌던 때부터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소 기간은 제일 처음에 행해진 1월 10일자부터 1,000만 원 부가처분이 행해졌다고 간주하고, 따라서 1월 10일자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그죠? 1월 10일자에 1,000만 원 부가처분. 응? 피고는 내부임 받은 지 이름으로 하급자가 했으니까 하급자를 피고로 Y를 피고로 하는 거.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요. 이것도 유사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보자. A 시장은 12월 23일 날 3개월 영업정지. 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당초 처분이야. 응? 당초 처분이 12월 23일자로 행해졌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12월 26일 날 받았고, 그 다음에 이에 상대방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뭐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그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 인용 재결을 내렸으며, 그 재결서 정본이 3월 10일 날 갑에게 송달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으면서 18번하고 19번은 어떤 차이가 있지? 18번은 행정심판을 안 거친 경우예요. 19번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예요. 그러면 소송 제소기간 날짜 따지는 시점이 달라져요. 응?
여기서 19번은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송기간은. 자, 어쨌든 행정심판을 거쳤고 일부 인용 재결이 나왔고 상대방한테 3월 10일 날 송달됐다. 이에 A 시장은 그 재결 취지에 따라 3월 13일 날 뭐 했대?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갑은 여전히 말하자면 일종의 감액 줄여준 거야. 그지? 줄여줬는데 왜냐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줄여준 거랑 마찬가지야. 대신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줄여준 거죠. 그런데 갑이 여전히 불만 있다. 해가지고 뭐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우선 누구를 여기서 보니까 1번, 2번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냐 이거죠? 응? 우선 이게 지금 옳은 거 오라 그랬나? 옳은 거 그죠? 그러면 1번, 2번은 다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걸로 해놨네. 그리고 뭐야? 날짜 당초 처분이 행했던 2010년 12월 23일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서로 이것만 봐도 엇갈리죠. 아니 12월 23일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한다고 이게 맞다고 한다면 10월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렸어? 그건 서로 안 맞잖아. 12월 23일자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한 거야? 서로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번 어떻게 돼?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2010년 3월 13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어때요? 응? 이것도 안 맞아요. 응? 여기 3월 13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은 누가 내렸어요? 이것도 A 시장이 내린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3월 13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한다 그러면 소송의 대상인 3월 13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 누가 했냐 말이야? A 시장이라고 해. A 시장이라고 해. 그래도 논리적으로 가는 거 거의 안 맞죠, 그죠? 3번하고 4번은 뭐 피고 얘기는 안 했지? 그러면 3번은 자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된 2016년 12월 23일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우선 소송 제기간을 따지는데 12월 23일자 당초 처분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변경되고 남은 처분이 바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지. 2개월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이게 남겨져 있는 거잖아. 이게 당초 처분 때부터 그 시점부터 있었다고 간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소송 대상 얘기한 거야. 소송 대상 맞아요. 그 다음에 제소 기간은 언제부터 기간에서 따져야 되냐? 행정심판 거쳤단 말이야. 행정심판을 거쳤으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서 송달받은 날이 3월 10일 맞네. 그죠? 행정심판을 거쳤으니까. 만약에 이걸 바꿔서 아까랑 같이 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인데 행정심판하고 아무 상관없이 A 시장이 알아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알아서 바꿨어. 그러면 아까 같은 18번 문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대상은 당초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죠? 소송 제소 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잡겠지. 그래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쳤으니까 재결사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날, 그날부터 제소 기간을 따니까 3월 10일부터 9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3번이 문제가 없어요. 3번이 문제가 없고 4번은 그럼 어디가 틀렸어? 일단 소송 대상 맞나요? 2017년 3월 13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대상 이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3월 6일은 뭐 언제야? 3월 6일은 뭐 한 때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내린 날이네. 그치? 내린 날이고 상대방한테 도달도 안 되는 시점이네. 이건 뭐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응? 뭐 설명도 필요 없어. 3번만 옳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 피고. 지난 시간에 안 들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피고 공부했었잖아. 피고도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안 다뤘던 문제. 한 2주 됐나? 다 까먹었나? 피고? 보자. 자, 틀리게 연결이 옳은 것만 고르래. 1번 어때요? 기억번. 자, 처분한 자가 누구야? 대통령. 근데 어떤 내용에 처분했어? 검사에 관한 처분했어. 그러면 자, 검사가 반발하는 거야. 그지? 검사가 취소해달라. 소송하려고 하는데 누굴 필요로 해야 돼? 법무장관 맞아요? 응. 어떤 논리로? 대통령이 공무원에 관한 인사상의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을 필요로 한다라고 행정소법이 정해놨지? 응? 그래서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니까 공무원이니까. 물론 아까 한 것처럼 대통령이 서운 취소하는 처분했다. 그럼 유족이 서운 취소 처분 취소해라고 소송하려면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거야. 소속 장관을 필요로 하는 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해서만 공무원이 소송할 때 소속 장관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건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쨌든 검사니까 공무원이고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속된 장관을 필요로 하라. 소속 부처장관. 기억 맞아요. 따라서 답지에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들어가야 되니까 1, 3, 4 세 군데나 기억 다 집어넣지. 잘 모르겠으면 많이 들어간 쪽으로 가. 아 진짜 잘 모르겠으면 아니 실제다 우리 문제 만들다 보면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응? 기억 들어간 걸 딱 하나만 남겨놓진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래.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했어? 니은도 딱 보니까 두 군데나 집어넣네. 1번하고 4번. 잘 모르겠으면 아마 니은 맞을 거야. 들어갈 것 같아. 한번 검토해보자. 니은은 뭐야? 국토부 장관 나오고 내부임 차관이 처분했대. 근데 차관이 누구 이름으로 처분했대? 별말은 없네. 별말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부임 받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처분했다. 별말은 없는데 이런 뜻이 내포돼가지고 차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는 말. 좀 불분명하게 됐어. 누구 이름으로 처분했는가 딱 부러지게 안 들어갔어. 그렇지? 근데 취지로는 차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는 뜻이 포함됐어. 그런 뉘앙스를 낸 것 같아. 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다른 것도 보자. 디귿. 누가 처분했어요? 헌재소장이. 헌재소장이 처분하면 다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고 헌법재판소법에서 따로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디귿은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기억 맞고 디귿 맞고, 그지? 니을은 잘 모르겠고 3, 4번 중에 하나. 니을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그냥 위임이야. 응? 그냥 위임 나오면 어떻게 되지? 권한 자체가 하급기관에 완전히 넘어간 거지. 하급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장이 내린 처분, 시장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위임하면 권한 자체를 시장이 넘겨받은 거야. 당연히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서울시장이 되는 거. 리을 맞아요. 야, 그렇게 나도 니은을 모르면 3번 아니면 4번 중에 찍겠네. 그치? 예. 그래서 니은은 아주 좀 애매해. 자, 여기에 만약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래도 명확하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임받은 차관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이렇게 되면 그건 자기 명의로 했다는 말. 근데 그런 말조차도 없고 그냥 차관이 처분했다는 말만 썼어. 애매하죠. 불분명해요. 응. 내부에서는 안 보고 일을 내보낼 때는 사무도 원로 때문에. 내부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보냈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잖아. 장관의 이름으로 내보냈다는 말도 없고 잘못해가지고 차관의 이름으로 내보냈다는 말도 없잖아. 그냥 차관이 처분했다는 말밖에 없어. 그러면 요 말을 그렇게 풀어야 돼. 차관이 처분했다는 말을 차관 이름으로 했다는 말로 그렇게 풀어요. 응? 그러면 잘못된 거지. 장관의
장관의 명의로 처분했어야 되는데 차관 이름으로 처분했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 그럼 누구를 픽으로 해야 돼? 차관이. 근데 만약에 이게 국토부 차관이 처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니까 답을 뭐라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니은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렇지 않아요? 니은번을 첫째로 차관이 처분했는데 장관 명의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니은은 틀린 거야. 장관이 피고가 돼야 되잖아. 그지? 장관 명의로 했다고 한다면, 장관 명의로 처분했다면. 근데 그런 말 없잖아. 그다음에 이거는 차관이 차관 명의로 처분했다 그러면 차관이 피고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4번이 답이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애매한 지문이다. 니은번. 출제자 지망인 거야. 객관적으로. 복수 정답 저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복수정답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니은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잖아. 우리가 전에도 보면 누구 명의로 처분했다는 항상 들어가거나 내부 임받는 데가 권한 없이 뭐 처분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 권한 없이란 말 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할 권한이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뉘앙스가 표시되게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처분했다는 말만 나와가지고 애매한. 네? 그래서 니은번에 따라 니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였다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몇 번 했어요? 3번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한 거야? 장관 명의로 했다는 얘기네? 내부인이니까 내부인이란 뜻이네. 상징 정정의 도로 내부인. 그리고 원칙론으로 내부인 받았으면 차관이 하는데 사실상 차관이 하는데 내보내는 건 밖에 내보내는 건 장관 명의로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명확히 안 들어있어. 그냥 차관이 처분 사실상 차관이 처분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름을 장관 이름으로 내보낼 뿐이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차관이 처분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는 안 나타나 있고 차관이 처분했다는 걸 차관 이름으로 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지 장관 이름으로 나갔는데 사실상 차관이 했다는 뜻인지에 따라서 이게 니은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야. 애매한 문구다. 그래서 이거는 뭐 3번 아니면 4번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응? 실제 정답 처리는 뭘 했는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 근데 3번 아니면 4번. 마치도록 하죠.